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럽트의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핵심 자료 구조인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인터럽트에 대한 어떤 속성 정보를 파악하려면 그 리눅스 커널에서 관리하는 어떤 자료 구조, 여기서는 구조체를 의미하죠. 구조체의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인터럽트의 경우에는 인터럽트의 상세 동작과 인터럽트 속성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 구조체가 있어요. 그 구조체를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라고 부릅니다. 자,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라는 자료 구조의 타입은 IRQ 디스크라는 구조체인데, 이 구조체만 알아내면 인터럽트별 속성 정보를 이제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리눅스 커널도 각각 인터럽트에 대해서 이 구조체를 통해서 인터럽트를 관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개발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인터럽트의 개수가,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이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아니면 시스템 레벨에서 처리되는 인터럽트의 개수가 50개다라고 가정한다면, 해당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는 50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50개의 이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인터럽트 속성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 번호가 5이고, 그리고 5번 인터럽트가 터치 인터럽트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10번 인터럽트가 이제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가정한다면, 5번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이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가 있고요. 10번 인터럽트에 해당하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용어의 의미가 뭐냐면 인터럽트의 디스크립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리눅스 커널에서는 좀 리눅스 커널 서버 시스템별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서버 시스템의 자료 구조를 관리하는 구조체를 디스크립터라고 부릅니다. 주요 디스크립터 예시를 들면, 태스크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의 그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구조체인데, 이 내용은 이제 4장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죠. 이 구조체를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터라고 부르고요. 페이지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지라는 이제 구조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페이지에 대한 속성 정보를 이제 이 구조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가 뭐 슬럽 페이지인지 아니면 뭐 여러 다양한 이제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페이지인지를 요 페이지 디스크립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디스크립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제 14장 메모리 관리 절에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파일 디스크립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서는 좀 아주 중요한 자료 구조를 디스크립터라는 용어를 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란 이제 마찬가지로 리눅스 커널에서 이제 다루는 중요한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인터럽트를 관리하는 이제 각각의 인터럽트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구조체를 설명을 드리면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구조체 선언부는 요 파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인터럽트 디스크립터는 선언부는 여기고요. 이제 각각 필드가 이제 IRQ 커먼 데이터, IRQ 데이터, case.irq, handle.irq 뭐 이런 정보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주요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IRQ 커먼 데이터는 커널에서 관리하는 IRQ 칩 관련 함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필드이고요.
다음에 IRQ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인터럽트 번호와 해당 인터럽트 핀 번호를 알 수 있는 그 필드입니다. 이제 요 필드는 인터럽트가 발생한 횟수를 저장하는 필드인데, 보시면 키워드가 per CPU로 되어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그 CPU 코어의 개수별로 요 필드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구조체는 하나인데, 이제 각각의 필드는 이제 IRQ 커먼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필드에 해당하는 이제 자료 구조가 하나로만 존재를 하게 되고요. 당연한 얘기죠. IRQ 데이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요 필드 같은 경우는 이제 K-state IRQ라는 이제 필드는 이제 CPU 코어만큼 그 필드가 위치하게 됩니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는 CPU 코어 개수가 4개거든요. 그러니까 요 변수가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IRQ가 디스크라는 구조체는 하나이고, 각각 필드는 한 개의 이제 그 각각 구조체에 대한 필드가 존재하는데, per CPU 타입으로 정의된 필드는 그 4개의 그 메모리 공간이 위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per CPU 타입의 변수는 리눅스 커널에서 아주 자주 활용이 되는 그 타입인데, 여러분이 요 per CPU 타입으로 선언된 변수를 보시면, 이 변수는 CPU 코어 개수만큼 메모리 공간에 요 변수가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라즈베리 파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CPU의 코어 개수가 8개면 이제 8개의 변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제 IRQ 이제 액션이라는 구조체로 선언된 액션이라는 이제 플래그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 인터럽트에 대한 기본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필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럽트에 각각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구조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럽트의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IRQ 액션 구조체를 좀 더 이제 필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보시면 이제 IRQ 디스크라는 그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의 필드 중에 액션이라는 필드의 이제 구조체가 IRQ 액션인데요. 보시면 이제 핸들러부터 인터럽트의 기본적인 속성 정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필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핸들러는 인터럽트 핸들러의 함수 주소를 저장하는 필드입니다. 리눅스 커널의 그 IRQ 서버 시스템에서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접근해서 이제 요 IRQ 액션 구조체에 있는 핸들러 필드에 있는 주소를 접근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제 DEVID라는 요 필드는 인터럽트 핸들러에 전달되는 매개 변수인데, 보통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전체를 핸들링하는 구조체의 시작 주소를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보통 보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관리하는 주요 구조체가 어떤 타입으로 이제 선언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이드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자, 스레드 펑션, 스레드 fn, 스레드 펑션인데요. 해당 인터럽트를 IRQ 스레드 방식으로 처리할 때 IRQ 스레드 처리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게 되는데, 해당 인터럽트가 예를 들어서 인터럽트 후반부로 IRQ 스레드를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필드는 널을 저장하게 됩니다. 자, IRQ는 정수형이죠. 이제 정수형 인터럽트 번호를 저장하고, 플래그는 인터럽트 플래그 설정 필드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럽트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반복해 설명을 드리면 그 시스템에서 인터럽트가 만약에 50개가 있으면 50개의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구조체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뭐 30개 정도의 인터럽트가 있으면 30개의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구조체가 존재합니다. 리눅스 커널에서 이제 그 각각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제어할 때는 인터럽트 세부 속성 정보를 저장하는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액세스 하게 돼서 이제 보통 IRQ 액션 구조체로 이제 액세스해서 인터럽트에 관련된 정보를 읽거나 관련된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